네. 네, 야당 의원들이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비판도 있고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 내각을 사실상 각 부처를 통할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이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후보자님은. 예. 그래서 공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사업을 이루고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공적 영역으로 이렇게 와서 활동을 하신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지금 후보자께서 오신 것인데 그 짧은 1년 동안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런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하는 인식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실제로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그 내란 주범 중에 하나인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했는데요. 저도 하루 종일 뭐 자료 낸다고 안 했고 뭐 도저히 아무리 봐도 살 수 없는 아파트를 갖고 한 채도 아니고 갖고 계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시정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 그러나 1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또 짧은 기간에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다 처분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늦게나마 이렇게 좀 정리정돈하고 총리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분 잘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적 마인드로 충분히 이미 전환되어 계시고 우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실 수 있는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동아 의원이 그 청년 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역시 그 지금 우리의 우리 사회의 화두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AI라고 하는 어떤 그 문명사적 대전환의 화두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태어났을 때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했는데 왜 일자리든 없을까? 왜 정규직 일자리를 나는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아르바이트 2개, 많게는 3개로 이렇게 전전해야 될까? 집을 살 희망은커녕 꿈이나 계획조차도 세울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주거 안정, 자산 형성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청년 미래 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청년 미래 적금의 나이가 현재 19살에서 34살. 까지.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온 기간은 이제 추가합니다. 뭐 18개월이든 2년이든 여기 추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청년 미래 적금에 정말 청년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4세로 되어 있는 것을 한 3년이라도 청년의 범주가 되겠죠. 그래서 19세에서 34세를 꼭 34세, 35세 미만이어야 된다.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 투표권 다르고 그다음에 미성년자에서 성년 올라가는 데 나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취득할 때 나이 좀씩 다르고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는 그 범주도 실제로 경제생활을 해서 뭔가 자산 형성을 하기 전까지 기회를 준다는 것이 바로 청년 미래 적금이니까 19세부터 37세라든지 조금 더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적금은 사실 시작하고 3일 만에 지금 68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시작이니까 내용 좀 보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확장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이제 그 문화 그리고 청년
청소년 그리고 이게 이제 체육부가 함께 있을 때 청소년이 이제 우리 정부의 임무의 하나로 아예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청년 업무는 대개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하시나요? 청년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산하에.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미래 아니 바로 오늘을 위해서라도 청년에 대한 정책은 정말 시급하다.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계속 미래 세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살고 계시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청년 세대를 미래 세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 돌봐줘도 된다는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잘 돼. 지금 고생은 당연한 거고 나중에 당신들은 잘 될 거야. 그런 부지불식간의 그런 인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청년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의 어떤 팀이라든지 국이든 단위든 정말 책임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 청년을 봐가지고 청년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도 20대, 30대 때 아버님, 어머니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 자식들 이해하려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은 총리실에 특별하게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아예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뭐 교환 순환제로 하시든지 선출을 하시든지 방법을 통해서 청년 정책 기획단이라든지 청년 정책 집행 감시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확실히 한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총리실 산하에 청년 정책 실단위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60여 명 정도가 청년 정책 관련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보다는 좀 더 전 부처가 하고 있는 청년 정책직을 모아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